결과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수면 다원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요? 알려주세요. 네, 이분은 네. 수면다운 검사 결과를 보니까 우선 잠 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세요. 110분 정도 걸렸는데 110분.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 그 수면 검사를 받을 때 그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여러 개를 붙이고 또 다른 데 가서 자야 되니까 처음에 잠을 좀 못 드는 경우들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진짜 이분이 불면증이 있는지 없는지는 과거의 히스토리를 좀 물어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실제 잠을 자면서는 3시간에 26회 무호흡증이 발생했으니까 무호흡 지수가 1시간에 9번 정도 나와요. 무호흡 지수가 1시간에 5회 이상이면은 우리가 이상이 있다 그래요. 네. 하지만 심하진 않고 경도의 무호흡증을 보이지만, 근데 이게 이제 이분의 무호흡증인데요. 저 빨간 부분이 그 호흡 움직임이 없죠. 네. 예, 호흡증이 쭉 계속되는 거예요. 오. 그래서 그 초를 보면은 아마 16.7초 정도 숨을 안 쉬죠.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좀 그 거칠어지는 부분은 이 환자가 깨는 거예요. 숨이 너무 막히니까 네. 억지로 움직일 거예요 아마 지금. 진짜요? 진짜. 이렇게 숨이 막힐 때마다 깨요. 그러니까 수면의 질이 굉장히 나빠지는 거죠. 네. 그래서 깊은 잠이 없어지고 옅은 잠이 많아지기 때문에 낮에 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또 이런 게 또 반복돼서 저 숨을 안 쉬는 기간이 아주 길 때는 48초까지 숨을 안 쉬세요. 이분이. 48조요. 예, 저분이? 그래서 그럴 때는 심한 산소 포화도가 저하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네. 고혈압, 당뇨병, 치매, 뇌혈관 질환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서 그걸 꼭 치료를 받으셔야 저호흡이라고 됩니다. 하던데 저호흡 화면도 예, 있더라고요. 예, 한번 저호흡 좀 화면도 보여주세요, 아까 있는 결과. 것 같던데, 예. 예, 이거 맞습니다. 이거 굉장히 길죠. 저호흡은 뭐냐면 예. 숨이 50% 이상 줄어드는 거예요. 50%에서 90% 사이. 근데 굉장히 저렇게 길기 때문에 산소 떨어지는 정도가 더 심해요. 저 파란 구간이 지금 다 예, 그런 숨을 안 상태인가요? 쉬는 겁니다. 이게 아까 48초. 무호흡이 아니고 저호흡이 그럼 48초였던 거군요. 예, 맞습니다. 예, 아, 무호흡. 근데 우리가 그냥 무호흡이나 저호흡이나 예. 우리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비슷하기 때문에 아. 두 개를 묶어서 무호흡, 저호흡 지수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분은 무호흡, 저호흡 지수가 1시간에 9번으로 수면의 네. 질도 많이 떨어져 있고 또 불면증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면 무호흡증이 불면증의 많은 원인이기도 합니다. 네. 또 한 가지 더 검사 결과 나온 게 있더라고요. 또 예, 한 보여주세요. 가지는 제가 보여주시죠. 이분이 저기 까맣게 보이는 게 다리를 다리를 떠는 봐주세요. 거예요. 다리를 잘 보세요. 뭐가 방금 움직였거든요. 예, 아까 보셨던 아주머니하고 비슷한데 이불 속에서 다리가 지금 꿈틀하죠. 저 예. 발끝에. 예. 꿈틀해요. 그러니까 예. 발이나 하지나 이 발을 이렇게 꿈틀꿈틀하는 게 주기적 다리 떨림증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많으면 또 잠의 질이 나빠질 수도 있고 또 맥박을 빨리 뛰게 해서 부정맥이나 오래되면 고혈압도 일으킬 수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철분이 부족해서 이렇게 다리를 떠는 경우도 있고 또 철분 부족이 없이 특별한 원인 없이 떠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많이 떤다, 잠에 영향을 줄 정도로 많이 떤다 그럴 때는 도파민 작용제를 아주 소량만 쓰면은 다리 떨림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은 주무시는 게 아니네요, 진짜. 무호흡, 저호흡, 그다음에 뭐 맞습니다. 다리 떨림까지. 네. 맞습니다. 아니 예. 잠을 자는 동안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거의 뭐 계속 운동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잠을 꿀잠을 절대 주무실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맞습니다. 일생 동안 예. 건강 검진은 수십 번 받는데 수면다운 검사 한 번도 안 받아요. 그래서 진짜 사람이 한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수면다운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네. 것도 추천합니다. 그 저희 이제 친정 어머니가 너무 놀라서 저한테 전화하셨던 게 기억나요. 너희 아빠가 자다가 숨을 안 쉬어서 엄마가 너무 놀라서 밤에 잠을 못 잤다. 이게 바로 그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것 같은데 니네 아빠가 이제 생겼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가 좋으실 때는 이렇게 흔들어서 깨워주시고 사이가 안 좋은 날은 발로 빵 차신대요. 깨라고. 근데 이 수면 무호흡증이 사실은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좀 겁이 나기도 하거든요. 이거 왜 생기는지 네, 원인 좀 짚어주세요. 수면무호흡증은 이제 네. 우리가 코를 통해서 이 상기도로 해서 이제 폐로 이게 숨이 들어가는데 대개 그 코를 지나서 연국에 있는 부분 그리고 혀 뒤 그 상기도가 되게 좁아지면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좁아지느냐? 좀 뚱뚱한 분들 그리고 목이 두껍고 짧은 분들 특히 이 목하고 얼굴 살이 많은 분들이 속도 좁아요. 그리고 혀가 큰 분들 혀가 큰 분들은 혀 뒤가
공기길인데 거기가 또 좁아지기 때문에 못하고 그거 말고도 갑상선 저하증이 있는 분들이라든가 뭐 말단 비대증 이런 분들도 수면무호흡증이 올 수 있고 그 외에도 뭐 근육이 좀 약해지는 근육 이형 현상, 이 형성증 그런 것도 올 수가 있어서 이 수면무호흡증은 누구한테나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그 수면무호흡증이 있을 때는 또 좋은 치료법이 있어서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원인이 너무나도 다양하다 보니까 더 무섭게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숨이 혹시나 이렇게 막히진 않을까 이러다가 뭐 숨이 멎지는 않을까 이런 맞아. 걱정까지 들거든요. 돌연사 얘기 나오고. 예. 그래서 그 예.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은 그 돌연사 시간이 0시에서 새벽 6시에 제일 높아요. 근데 보통 일반인은 8시에서 12시에 돌연사가 제일 많은데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밤중에 많은 이유가 이렇게 무호흡증이 아주 길다가 심장 부정맥하고 마비까지 올 수가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이제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네, 신 교수님. 네. 예,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들이 돌연사의 발생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돌연사라는 게 자다가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수면 무호흡증 있는 사람들 보면은 대개 30초에서 1분, 길게는 한 3분까지 숨을 안 쉬세요. 깨었을 때는 상상하지 못하는 정도로 길게 숨을 안 쉬게 되는데 이렇게 길게 숨 안 쉬면 산소 농도가 떨어지잖아요. 뇌는 자더라도 심장은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펌프질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 결과로 교감신경이 항진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는 중에 혈압이 10% 떨어지고 당도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 몸이 흥분되니까 혈압은 돌이 올라가고 당도 높아지게 됩니다. 이게 만성적으로 반복되게 되면 고혈압, 당뇨, 심장병, 뇌졸중과 같은 질병뿐만 아니라 심근경색, 그다음에 부정맥까지 발생해서 무호흡증이 나타나면서 사망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